이혼한 직후에는 살아서 뭐 하나 싶어 아무 힘도 없이 살았는데 살다 보니 또 혼자인 게 익숙해지더라고요. 남편과 20대 중반에 만나서 딱 8년 같이 살았네요. 결혼할 당시에는 친구들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어요. 남편이 번듯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부모가 물려주는 가업이 아닌 스스로가 일궈낸 사업이었으니 더 대단해 보였죠. 게다가 착하고 저만 바라보는 남자였기 때문에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는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고 그걸로 소소하게 집에서 부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돈 많고 다정한 것을 떠나서 저라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남자였어요. 그러니 이런 남자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고 이 행복이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어릴 때 외동에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족의 정을 목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당연히 임신을 바랬는데 1년, 2년이 지나도 영 소식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딱히 피임을 하지 않는데도 애가 안 생기니 그냥 이참에 신혼생활이나 즐기자라고 가볍게 여겼죠. 하지만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니 슬슬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하고 불임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제가 선천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병원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늘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없다니. 아마 이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날일 거예요. 그렇게 병원에서 나온 후에 한동안 우울증이 걸렸던 것 같아요. 주변에 아기 안고 지나가는 여자들만 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니 밖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그저 울기만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여보, 우리한테 아이가 뭐가 필요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그래도 남들처럼 엄마가 되어보고 싶었는데 남들이 나 아기 못 가졌다고 처량하게 보면 어떡해. 그렇게 볼 리 없어. 그리고 남들한테는 내 탓이라고 그래. 난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미안해. 나 때문에 평범한 가정을 못 이뤄서. 당신도 아빠가 되고 싶었을 텐데. 내가 아기 바라고 결혼했겠어? 당신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아기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지. 난 우리 둘이 늙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당신은 어때? 정말 자식 없이 우리 둘만 살아도 행복할까? 어차피 자식 낳아봤자 지 갈 길 가느라 바쁠 텐데 우릴 신경이나 써주겠어. 그냥 맘 편히 둘이 사는 게 낫지. 그건 그렇긴 한데 당신 정말 괜찮겠어? 솔직히 아이를 원한다면 말해. 나 당신이 이혼을 요구해도 화 안 낼게. 그게 무슨 끔찍한 말이야. 나는 내 자식 한 트럭 있어도 당신이랑 안 바꿀 거야. 그깟 애가 뭐가 중요하다고. 결국 성인 되면 결혼해서 다 나가 살 텐데. 평생 내 옆에 있는 당신이 훨씬 중요하지.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하지 마. 정말이야? 그럼 당신 나 안 버릴 거야? 그럼. 내 생각에는 하늘에서 평생 우리 둘이 붙어 있으라고 자식을 안 내려주셨나 봐. 그럼 하늘의 뜻에 따라야지. 다행히 남편은 별 불만 없이 임신이 안 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우울해하는 저를 옆에서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토닥토닥 해주었죠. 그러니 저도 아이를 포기하고 그냥 지금의 현 생활에 만족하기로 했어요. 남편 말대로 그깟 아이보다 우리 부부 둘 사이가 더 중요하기에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일명 딩크족이라고 하죠. 임신이 불가능하니 저희 부부는 일찌감치 아이를 포기하고 둘이서 오순도순 살기로 했어요. 일단 마음을 비우고 나니 생각보다 후련하더라고요.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정해진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후로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같이 하면서 사이좋게 지냈네요. 주변에서는 왜 아이를 안 낳냐고 아이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아냐며 제 속을 긁곤 했지만 어차피 친하게 지낼 사람도 아니니 저희끼리 사는 게 좋네요 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빴지만 나중에는 그 말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저 남편과 이렇게 평생 사이좋게 보내는 게 저로서는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남자 믿을 건 못 된다. 자식을 낳아야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산다 하지만 저는 우리 남편만큼은 나를 평생 사랑해줄 사람이라고 확신했어요. 평소의 행실이나 성격 자체가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에게 항상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일이 바쁘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은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취할 때까지는 술을 절대 마시지 않는 양반이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술 마셨어? 아니, 술 냄새 풀풀 나는구만 뭘. 일 늦게 마친다더니 술 마신 거였어? 나 좀 잘게. 씻고 자. 피곤해서 그래. 누구랑 마셨어? 어? 직원들이랑? 그냥 좀 마셨어. 왜 말을 못해? 나 좀 자게 내버려둬. 남편은 차갑게 말을 툭 내뱉더니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대체 누구랑 마셨나 싶어서 남편의 핸드폰을 슬그머니 켜봤는데 글쎄 암호가 바뀌어 있지 뭐예요. 원래 남편이랑 저 사이에는 비밀이 하나도 없기에 암호를 설정해 놓지 않았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의심이 들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핸드폰을 자주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상할 땐 가끔 보곤 했거든요. 그걸 알고 바꿨는지 아무튼 수상하더라고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남편은 언제 나갔는지 옆에 없더라고요. 아마 벌써 회사에 출근한 모양이더라고요. 어제 늦은 밤 만취 상태로 들어와서 아침에 속이 많이 아플 텐데 빈속에 아무것도 못 먹고 나간 남편이 안쓰러워 해장국이라도 회사에 갖다 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마트에 가 콩나물이랑 황태를 사서 시원하게 황태 해장국을 끓인 후에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비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사장님 아직 출근 안 하셨는데요. 그래요?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회사 간 줄 알았는데 그럼 혹시 어디 갔는지 아시나요? 아, 글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저희 남편 회식에 참석했었나요? 아니요. 어제는 회사에서 회식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의 말을 들으니 확실히 뭔가 남편이 저에게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속이 아플 남편이 걱정되어 전화를 해봤어요. 계속된 연결음에도 결국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혹시 이 사람이 실종되었나 라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평소 회사 집만 왕복하는 단조로운 생활을 사는 남편이라 집에도 없고 회사에도 없다고 하니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연락 없으면 실종 신고한다고. 그랬더니 얼마 뒤 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양반이 일부러 제 전화를 피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반갑기도 하고 짜증도 나서 다짜고짜 화를 냈어요. 뭐야? 뭐 하자는 건데? 당신 지금 대체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지금 회사지. 회사는 무슨, 전화해보니까 당신 출근 안 했다고 하던데? 잠깐 들릴 때가 있었어. 지금은 회사야. 어딜 들렸는데? 뭘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거래처 들렸어, 거래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 끊어. 그렇게 매정하게도 단칼에 전화를 끊더라고요. 참 황당했어요. 원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항상 전화를 하면 꼬박꼬박 받고 받지 않더라도 5분 내에 전화해서 전화기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다른 사람처럼 180도 바뀌니까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여자가 생겼나 하고 의심을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워낙 남편이 그런 부분에서 깨끗하고 철저해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나 걱정부터 했어요. 혹은 내가 남편에게 무슨 서운한 잘못을 했나? 라고 괜히 자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남편한테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남편이 저에게 먼저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니까 저도 당연히 남편 위주로 맞춰주고 잘해주었는데요.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나에게 서운한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소심하기보다는 워낙 털털하고 잘 까먹는 스타일이라 혹시라도 제가 잘못을 해도 그걸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는 스타일이 아니기에 도대체 왜 저러지? 더욱 의아해했죠. 그렇게 그날은 하루 종일 내가 뭘 잘못했나? 남편이 어디 아픈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있자 결국 결론은 여자로 귀결되더라고요. 절대 아니라고 확신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소홀하게 구는 이유가 마음이 변한 이유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 더욱 의심을 하게 되고 더 남편에게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여전히 우리 둘의 사이는 냉랭했어요. 솔직히 먼저 다가와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양 평소대로 씻고 침대에서 쿨쿨 자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잘 때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비밀번호를 이것저것 맞춰보았는데요. 아무것도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새벽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씨름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며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일이 발생했어요. 원래 저희 남편은 늘 점심을 집에 와서 먹었거든요. 회사가 가깝기도 했고 제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면서요. 그런데 변한 그 순간부터는 점심을 밖에서 먹어서 확실히 변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밖에서 약속 있으니까 점심 안 먹는다고 하더니 계속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하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밖에서 먹나 집에서 먹나 끼니만 때우면 되지. 그래, 그건 아는데 내가 지금 단순히 점심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당신 요새 좀 이상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변했어. 내가 뭘 변해. 나이가 드니까 집까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그래. 어젯밤에 내 전화는 왜 안 받았어? 어제? 내가 뭐 했더라? 여보, 이런 식이면 곤란해. 우리 부부인데 서로 믿음을 줘야지. 나 당신 의심하기 싫어. 무슨 의심? 솔직히 말해. 당신 여자 있지? 여자는 무슨. 난 여자라곤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럼 왜 나한테 서운하게 굴어? 당신 행동 너무 낯설고 서운해. 알았어. 이제 집에 와서 점심 먹을게. 그럼 됐지? 항상 어영부영 넘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 혼자서 마음을 다잡기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한결같을 수가 있나? 나이 들다 보면 변하는 거지. 제 남편도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한 침대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2시쯤 눈을 떠보니 옆에 남편이 없는 거예요. 슬며시 밖에 나갔더니 남편이 베란다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창을 닫고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들리진 않았지만 지금은 좀 나가기 곤란한데 하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새벽 2시에 그것도 베란다에서 소근거리며 통화를 한다는 건 그 자체로도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베란다 문을 일부러 활짝 열었어요. 아주 빠르게 통화를 끊으며 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아이씨 깜짝이야. 여기서 뭐해? 누구랑 통화하냐고. 통화 내용 엿들었어? 그게 중요해? 진짜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어? 솔직히 말해줘. 나 지금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금 전화하는 사람 여자 맞지? 나 어제 당신 차 안에서 여자 옷 단추 발견했어. 그뿐이야? 어젠 새벽에 몰래 나갔잖아.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한참이나 말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무언의 긍정을 하는 것 같아 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말해. 어서! 하고 재촉하자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나 여자 있어. 그 말을 꺼낸 순간 저는 순식간에 남편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솔직히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남편의 입으로 직접 여자가 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생각은 안 나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여자를 생각하게 되더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었어.
사람 마음 숨기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나도 남자더라. 좋은 여자 있으면 눈이 가고 마음이 흔들려.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나쁜 놈. 그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결혼하기 전에 나랑 약속했잖아. 나만 평생 바라본다고. 나 하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미안해, 여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 여자 찾아가서 멱살을 잡든 머리채를 잡든 뭐라도 할 거야. 상간녀 소송? 당연히 해야지. 부탁이야. 그 여잔 건들지 마. 싫어. 내 인생 이렇게 만든 그 여자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누구야? 누군지 당장 말해. 우리끼리 해결해. 모두 내 잘못이야.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만났냐고? 술 마시다가. 천하의 몹쓸 놈.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아내가 집에서 해장국 끓이고 있는 동안 그 여자랑 술 마셨지? 살림하느라 습진 걸린 내 손은 한 번도 안 잡아주더니 그 여자 손은 곱디?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한 감정이 있었으면 당신 이렇게까지 못했어. 고작 그깟 한심한 사랑 노름 때문에 아내한테 상처를 줘? 당신은 천벌받을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빌 거거든.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비겁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잘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미안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 당신은 나한테 미안함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딴 여자한테 눈을 돌리지. 당장 그 여자 이름이랑 전화번호 내놔. 몰라, 그 여자는. 뭘? 내가 유부남인 거. 진짜 가지가지한다. 총각 행세까지 하셨어요? 당신 이거 범죄 행위인 거 알지?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건들지 마. 끝까지 그 여자만 건들지 말라고 내 앞에서 비는 남편을 보니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을 봐서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지 그때는 너무 화가 나고 한순간에 변한 남편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한마디도 하지 마. 머리 아프니까. 남편은 그날 밤새 저에게 싹싹 빌었고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눈물이 끝없이 나오더라고요. 남자는 다 똑같다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었어요. 더 슬픈 건 그 사람이 모든 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신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 이혼만은 하지 말아다오. 이런 말들을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리 좋을까? 맘 같아서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서 찾아가 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왜 그 여자에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저 울기만 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삶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제 인생의 끝자락에는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만을 상상했기에 갑자기 세상에 홀로 남게 된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니 그때 비로소 느꼈지요. 인생은 혼자라는 것을요. 그러니 바람 피운 남편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에게 있던 애정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은 남편과는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을 불러 앉혔어요. 이혼해.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미안해. 못난 남편이어서. 이혼 소송 안 할 거야.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위자료보다 더 많이 줘. 알겠어.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오케이 하네. 그 여자가 그렇게 좋디? 미안해. 그래.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여자랑 계속 만나. 비록 우리가 이렇게 끝나게 됐지만 나 당신 진심으로 사랑했어. 헛소리 하지 마. 그래, 솔직히 나 여태껏 당신 만나서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착각이었더라.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형편없는 인간이었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울 거야. 없는 사람처럼 살 테니까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돈은 지금 바로 입금해줘. 이별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는 건지
그래도 돈이라도 쥐고 나와서 다행이었을까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그 사람에게 집과 재산의 일부를 받고 이혼 도장을 찍었네요. 주변에서는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었다며 남는 장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한동안 사람도 못 보고 지냈습니다. 이런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만큼 아픈 일이 있을까요? 30대 중반에 이혼을 한 저는 한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데 돈이라도 벌어야지 싶어서 일단 신혼생활 때 따놓은 자격증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일하면서 만난 동료들을 사귀게 되니 심심할 틈은 없더라고요. 사회에 나가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20살 많은 언니, 이혼한 동생, 그리고 2번 결혼한 동갑내기 동료까지. 인생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이 제일 유난인 줄 알았더니 주변에서 다양한 인생사를 들으니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이혼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 전 남편에 대한 생각이 거의 나지 않았지만 밤에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자 누워있을 때면 종종 전 남편이 생각났어요. 지금쯤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할 때면 저절로 벌떡 일어나곤 했고 차라리 그때 좀 더 요구할 걸, 좀 더 욕을 해줄 걸 하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미 지난 일인걸요. 그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스스로 위안을 했지요. 그래도 이혼하며 받은 돈 덕분에 나름 풍족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넉넉하게 준 위자료 덕분에 내 집 마련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잠깐 일을 쉬어도 먹고 살 돈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돈은 확실히 어느 정도의 행복을 보장해 주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지 않으니 힘들게 고생하면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싫어하는 사람 만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불행하지는 않지만 또 어찌 보면 엄청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고 순탄한 일상을 이어나갔죠. 시간이 지나도 종종 전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함께 할 때 제일 행복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이가 끝난 건 참 아쉽더라고요. 이혼 후 남자를 안 만나본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주변 언니들, 친구들 소개로 연애를 한두 번 시작해보긴 했지만 결국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질릴 대로 질린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불신하진 않았을 텐데 하며 전 남편을 많이 원망했어요. 한 남자는 그래도 저에게 참 잘해주고 성실한 편이었는데 제가 아직 새로운 남자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밀어내고 말았지요.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드니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져서 연애는 머나먼 이야기로 다가왔죠. 불편하게 예의 차리고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남자랑 데이트하기보다는 그저 마음 맞는 친구 만나서 수다나 떠는 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이혼 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결혼 생활보다 혼자인 생활이 더 길어지다 보니 전 남편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지금쯤 얼굴이 많이 변했을 테니 지나가도 못 알아볼 것 같더라고요. 부디 나보다 불행하길 바랄 뿐이었지요. 그땐 알지 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전 남편과 재회할 것이라는 걸요. 그날 저는 쉬는 날이었어요. 혼자서 마트를 다녀와야겠다 싶어서 집을 나섰고 지름길이 공원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쏜살같이 뛰어오더라고요. 누군가 싶어 봤더니 어디서 낯이 익은 게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상대방이 저를 부르는 말을 듣고 기겁했습니다. 여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저에게 여보라는 말을 꺼낼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20년 전 그 얼굴이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많이 늙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20년 만에 전 남편과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마주쳤으니까요. 무슨 낯짝인지 뻔뻔하게 제게 아는 척을 하기에 바로 무시해버렸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제 팔목을 잡았어요. 잠깐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손 안 놔요? 당신 맞잖아. 그 사람은 눈이 벌게지도록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은 인정하기 싫지만 처음 연애 때의 눈빛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예전 일이 떠올라서 당황했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당당하게 내 팔목을 잡은 그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 난데 왜? 뻔뻔하게 왜 전부인 팔목을 잡고 난리야? 나라면 면목 없어서 고개 숙이고 지나가겠구만. 여보 맞지? 역시 맞았어. 나 갈 데가 있으니까 이것 좀 놔. 여보, 부탁이 있어. 부탁이고 뭐고 난 갈 길 가겠다니까? 보고 싶었어. 어이가 없네. 지금 와서 뭐 어쩌자고. 극적인 상봉이라도 하자고? 잘 지냈어? 누구 때문에 잘 못 지냈다. 왜? 하루만 같이 있자. 뭐가 어쩌고 어째? 나 당신이 너무 그리웠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다른 건 안 바랄 테니 딱 하루만 같이 있자. 해줄 얘기가 많아서 그래. 저기 가서 얘기 좀 해. 전 남편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모텔 건물이었어요. 황당하더라고요. 20년 만에 만나서 잠자리라도 하자는 거야, 뭐야? 제정신이야? 한때는 한 침대에서 잘 잤잖아. 저기가 뭐가 어떻다고 그래? 딱 한 번만 가자, 어? 아무튼 싫어. 난 당신 근황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우리 여보, 나이가 많이 들었네. 전 남편은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펼쳐보더니 어딘가를 응시했어요. 사진이었는데, 글쎄 저희 둘 결혼 사진이 아니겠어요? 그걸 보니 이 사람이 그동안 나를 잊지 못하고 여지껏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왜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 이혼한 지가 언젠데. 항상 가지고 다녔어. 당신 얼굴 까먹을까봐. 이 미련한 사람아. 왜 예전 사진을 가지고 있어? 나는 다 버리고 없는데. 참 예뻤어. 지금도 예쁘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 눈가에 주름이 잡힌 채 미소를 짓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아무리 부정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려고 해도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나 봅니다. 예전보다 수척해진 전 남편의 모습이 가엾고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비록 끝은 안 좋게 헤어졌지만 20년 만에 만난 남편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약간의 궁금증은 생기더라고요. 예전보다 떵떵 잘 나가는 사장님일 줄 알았는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대체 어디서 뭘 했길래 사람이 쭉 짜진 오이지처럼 바싹 말라 비틀어졌는지, 초라한 그 모습을 보니 지금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때 전 남편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제 손을 잡아 끌고 갔습니다. 따라오기 전에 얼른 들어가자. 누가 따라오는데 그래? 전 남편은 누군가에게 쫓기는지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어요. 그러면서 말없이 저를 모텔로 이끌었고 결국 저는 20년 만에 만난 전 남편과 모텔방에 들어와 앉았네요. 황당한 일이죠. 남편은 제 얼굴에 뭐가 묻은 마냥 자꾸 빤히 보더라고요. 뭘 그렇게 봐.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건데 난 평생 당신만을 사랑해왔어. 사랑해 여보. 거짓말하지 마. 당신 잊었어? 우리 결혼 생활이 파탄난 이유는 당신 때문이야. 나만을 사랑한다고? 웃기고 있네. 불륜 저지른 그 여자에게도 이 말 해줬니? 미안해. 그때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하는 건데. 뭘 솔직하게 얘기해? 바람 말고 속인 게 또 있어? 사실 난 그때 상황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텔 문이 확 열리더니 웬 여자 한 명이 들어오는 거 있죠? 숨이 찬지 헐떡이며 숨을 고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 누구세요? 그 여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더니 전 남편 쪽으로 걸어갔어요. 누구시냐니까요? 전 남편 앞에 가서 상태를 확인한 후에야 대답을 하더라고요. 간병인입니다. 네? 뭐라고요? 하건호 씨가 공원에서 사라져서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환자분이 얼마나 걸음이 빠르신지 찾느라 혼이 났어요. 환자분이라뇨? 이 사람 아파요?
치매예요. 좀 됐고요. 가끔 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어쩐지 헛소리를 가끔 하길래 의심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 예순이 한참 남은 나이에 치매라뇨. 다시 남편을 보니 눈을 꿈뻑꿈뻑하며 졸린지 침대에 눕더라고요. 그래서 간병인께 물었어요. 이 사람 곁에 있는 여자 없었어요? 원래 혼자셨어요. 가족도 아내도 자식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 물어보진 않았지만 인생에 굴곡이 많으셨나 봐요.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요. 이 사람 지금 어디 살아요? 요 근처에 살아요. 저는 시간제로 돌봐드리고 있고요. 그 외 시간은 이 사람 혼자 있어요? 네.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없다 보니 보아하니 예전에 부부셨던 것 같던데 사진 많이 봤어요. 가끔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사진을요? 네. 하루 종일 그 사진만 쳐다보고 계신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곧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라서요. 집에까지만 모셔드릴 건데 같이 가시겠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병인과 전 남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방향이 저희 집과 같았거든요. 도착해보니 제가 사는 아파트 옆에 빌라촌 지하방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몰랐다니. 한 번쯤은 마주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더라고요. 전 남편은 집에 도착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보통 그렇게 있다가 가끔 정신이 들면 말을 건다고 간병인이 일러주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 사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돼지우리지 뭐야. 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았대? 일단 보이는 것만 정리하고 걸레를 쭉 짜서 방바닥을 닦았어요. 닦고 빨고 또 닦고 빨고 했는데도 걸레에 까만 먼지가 묻어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용케도 살았구나 대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밥 한 끼는 먹여주고 가야지 싶어서 슈퍼에서 재료를 사와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전 남편은 그때까지도 가만히 앉아만 있었고요. 끓인 물에 된장을 풀어넣고 애호박, 두부를 썰어 넣었을 때쯤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지금 찌개 끓이고 있는데. 드디어 만나게 됐네.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멀쩡한 표정으로 전 남편이 일어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신이 좀 들어? 나 기억나? 당신 치매라며?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도 당신을 어떻게 잊나 이 사람아. 된장찌개 냄새 좋네. 당신이 하는 건 칼칼하니 맛있었는데 말이야. 찌개 냄새 맡고 정신이 들었어? 내가 저거 제일 좋아했잖아. 매일 먹을 수 있다고 매일 해달라고 한 거 기억나? 당신 진짜 기억이 돌아왔구나. 대체 어떻게 살았어? 말을 좀 해봐, 어? 해줄 말이 많다며? 당신이랑 이혼한 이후로 많이 후회했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을 옆에 두고 버텼어야 했는데 내가 못난 놈이었지. 놔두고 딴 여자 만났었잖아. 그래서 이혼했잖아. 사실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건데 나한테 여자는 없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봐. 여자 문제 때문에 당신에게 이혼을 요구한 게 아니야. 회사 문제 때문이었지. 사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거래처는 줄줄이 거래를 끊어버리고 직원들은 하나둘씩 관두고 망한 상태였어. 그래도 꺼지는 불 씨앗이라도 살려보려고 밤마다 거래처 만나서 못 마시는 술도 마셔보고 새벽에 찾아가서 무릎도 꿇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아주 매몰차게 나를 쫓아내더라고. 집에 도착하니 당신이 반갑게 맞아주는데 면목이 없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 나만 바라보고 살 당신이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럼 그때 베란다에서 통화한 것도 거래처 사장님이었어. 그럼 차 안에 있던 여자 단추는? 장롱 뒤져서 당신 옷에 있는 거 떨어뜨려 놨는데 감쪽같이 속더라고. 이렇게 해야 당신이 나한테 정 떨어져서 이혼해 줄 것 같았거든. 왜 말을 안 했어, 이 사람아? 그런 건 같이 이겨냈어야지. 내가 그 정도도 같이 못 버텨줄 여자로 보였어? 불쌍한 놈이 되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미운 놈인 게 낫지.
꼴에 자존심이 있어서 도저히 당신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 게다가 힘들어도 나만 힘들면 됐지 멀쩡한 당신까지 힘들게 놔둘 수 없었어. 그냥 나 혼자 해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혼하면서 나한테 전 재산 탈탈 털어준 거야?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았어? 어? 막노동하면서 살았어. 한 푼 한 푼 모으면 언젠간 집도 얻고 당신한테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일했지. 돈 모아서 당신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병이 와버렸네. 일을 너무 험하게 해서 그런가? 아니면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그런가? 이유는 잘 모르겠더라고. 점점 건망증이 심해지더니 사람 이름조차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원래 내가 좀 멍청했잖아. 그래서 별일이 아닌 줄 알았지. 그런데 점점 그게 심해지더라고. 전화번호도 잃어버리고 집도 못 찾고 결국 일터에서도 잘리고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먹고 살았지. 그러다가 무서워서 간병인을 신청했지 뭐야.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 부고를 알려줄 사람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당신 생각을 매일 하긴 했는데 내가 어떻게 염치 없게 당신한테 연락을 해. 여태껏 나는 받기만 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참 해준 게 없더라고. 그래도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자꾸 후회가 되는 거야. 날 미워하고 있을 당신이, 혼자 미련 남은 채로 늙어갈 나 자신이. 너무 보고 싶고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당신이 사는 이쪽 근처로 집을 잡았어. 멀리서 가끔 보이더라. 차마 인사는 못하고 뒤돌아섰지. 해맑게 웃으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모습 보니 좋았어. 뭐가 그리 좋은지 배를 잡고 웃대. 어찌나 인사를 하고 싶었는지 몰라. 당신이 하는 말 믿기지가 않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한다고 내가 얼싸안고 오열이라도 할 줄 알았어? 당신은 날 속인 거야. 난 아무 사정도 모르고 평생 당신 증오만 하고 살았어. 당신은 모든 사실을 나한테 진실되게 말했어야 했어. 자존심이 대체 뭔데? 나보다 더 중요하냐고.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한테는 내가 면목이 없어. 이런 몰골 보인 것도 미안하고 그때 그렇게 떠난 것도 미안하고. 내가 지금 심정이 어떤 줄 알아? 당신이 나타나서 너무 힘들어. 차라리 나타나지 말지 그랬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저는 남편의 소매를 붙잡고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내내 울었더니 탈수 증세가 왔는지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절을 하다가 깨어나 보니 전 남편이 등을 돌린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다시 돌아간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전 남편에게 대충 밥을 먹였는데 먹는 둥 마는 둥 씹지도 않고 멍하게 있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20년 만에 모든 걸 알게 되니 후련하기보다는 막막했어요.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보는 남편의 얼굴에 대고 말했어요. 20년이야. 따로 떨어져서 산 게 20년이라고. 난 이제 우리 결혼 생활 기억도 안 나. 나도 나이 먹어가고 늙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상태로 나타나면 나더러 어쩌자는 말이야. 지금 내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 나더러 대체 어쩌라고, 어? 대답을 좀 해봐. 전 남편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눈이 촉촉해져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녁 밥상을 치우고 청소를 대충 하고 난 뒤 옷과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나왔죠. 나 당신한테 미련 없어. 이미 끝난 사이니까 당신도 나 잊어. 밖에 나와 집으로 향하는데 눈물이 끝없이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미움만 가득한 채로 살았겠지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진 않았을 거예요. 이혼 후 돈을 벌려고 막노동을 했다가 저렇게 병을 얻었나 싶어 모든 게 제 탓 같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기적으로 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고 부부도 아닌데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한 심경으로는 모른 척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데 자꾸 전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 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없으면 그렇게 살다가 큰일이 날 텐데 생각을 떨치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함께 살던 그 시절이 떠올랐고
그때 저에게 잘해줬던 전 남편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미안했어요. 헌신적이고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 생활 내내 나를 먹여 살렸으니 이제는 내가 먹여 살려야겠다고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 덕에 자격증도 따고 지금 일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도 없었을지 몰라요. 전 남편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더니 간병인이 맞이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제 남편 좀 데려가야겠어요. 이사를 좀 하고 싶어서요. 같이 사시려고요? 네. 이 사람 서류는 어디 있어요? 결국 남편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네요.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이잖아요. 아직 저희 부부의 연이 끊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출근해 있는 동안은 간병인에게 맡기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제가 남편을 돌봤어요. 그렇게 남편 간병 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좀 할만해요. 가끔 정신이 돌아와서 저에게 여보, 사랑해 하고 말해줄 땐 아직도 눈물이 난답니다. 그동안 남모르게 힘들었을 남편을 평생 사랑해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남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젊은 나이라고 생각해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병원에 다니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같이 손잡고 데이트도 하고 영화관도 가보고 싶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집에 오면서 점점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저는 남편의 쾌유를 위해 온 힘을 다할 생각이에요. 저희 남편이 치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올라가면 남편에게 이걸 들려줄 생각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겠어요? 꼭 사연 읽어주셔서 저희 남편의 기억을 되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 사연을 적게 됐네요. 저는 다시 남편을 돌보러 가보겠습니다.